우리는 흔히 사토를 괴물이라고 느낍니다. 항공기를 하이제킹해 빌딩에 갖다 박고 테러와 대량 학살을 일삼는 그를 보면 걸어다니는 자연재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도덕과 사회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는 때론 설명 불가능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고 자신의 게임 안에서 절대적인 순수 악인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의문들을 하나씩 해소해 보려 합니다. 사토에 대한 그 어떤 미화도 정당화도 없이 사토가 사토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토의 행동만 놓고 보면 그를 괴물이라 부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토는 정부와 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살상과 테러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동료조차 도구처럼 소모하죠. 그 모든 과정에서 사토는 설명도, 타협도,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뿐이고 상황이 반복되어 질리면 이를 관두는 모습마저 보여주죠. 그래서 사토는 의도를 가진 범죄자라기보다 의도를 읽을 수 없는 재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가 괴물처럼 보이는 건 그가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나치게 일관된 사고 구조를 지녔고 사회가 전제로 삼는 통제 장치가 안 먹히는 인물일 뿐이죠.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사토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사토의 본명은 쉐뮤얼 T. 오원.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라시아계이며 국적은 미국입니다. 작중에서 드러난 사토의 유년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나가이 케이가 사토의 IBM과 충돌했을 때 그는 사토가 누군가에게 맞는 기억을 엿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토의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동물을 해친 사토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충격과 공포 가운데 사토를 때리고 곧바로 사과하며 그를 끌어안고 달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품에 안긴 어린 사토의 반응은 단 하나, 물음표였습니다. 이 장면은 사토가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했으며 부모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훈육은 전달되지 않았고 처벌은 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토의 행동은 일관됩니다. 죄책감의 흔적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으며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학습의 실패라기보다 사고 구조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사토의 부모가 사토를 사랑하지 않았거나 미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토의 사고방식에 접촉할 수 있는 언어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사토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의 내부 규칙으로 작동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토를 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던 순수악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사토에게 가장 흔히 붙는 이 단어,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이코패스.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특정 소수에게만 존재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상태로 인지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라는 공식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억제하는 판단, 필요할 때 타인을 도구처럼 인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정상범주 안에서도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성향이 어떻게 제어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를 세 다리 의자 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뇌 기능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모두 충족될 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지고 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 이론을 통해 왜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지가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사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뇌기능적 요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뇌는 흔히 전두엽과 편도체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패턴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큰 자극에도 쉽게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는 사토가 보이는 일관적인 패턴이죠. 두 번째 다리, 유전적 요인. 사이코패스 기질은 일정 부분 유전됩니다. 흔히 전사 유전자라 불리는 MAOA 변이가 충동성, 자극 추구 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토가 왜 게임을 멈추려 하지 않는지가 설명됩니다. 세 번째 다리, 환경적 요인. 많은 연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범죄자 집단에서 유년기의 학대, 방임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학대, 방임, 폭력적 양육 환경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범죄로 이끄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꾸준한 돌봄과 관심은 사이코패스의 기질적 위험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사토는 위 세 가지 요인들이 모두 충족된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했지만 그 성향이 환경적 요인을 통해 범죄로 고착되기 전에 조정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설명 불가능한 순수 악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사토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사토가 왜 멈추지 않는지, 아니, 왜 멈출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토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나 판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전 당시의 동포 구출 작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사토는 베트남전 당시 포로로 잡힌 병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팀은 성공적으로 동료를 구출하고 철수만 남은 상태에 이르죠. 여기서 사토는 돌발 상황을 일으킵니다. 바로 적진 한복판에서 고의로 충성을 울려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토는 한쪽 다리를 잃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토가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판을 키운 것입니다. 사토는 결과를 알고도 판을 키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토에게 완료된 작전은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사토의 사고 구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자극에 쉽게 둔감해지지만 동시에 그 둔감을 깨우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토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동력은 상황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변수와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판이 커질수록 사토의 정신은 또렷해지고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즉,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토는 일본이라는 무대에 익숙해지자 더 큰 변수와 예측 불가한 환경을 찾아 해외로 향하려 합니다. 결국 사토는 이념적 테러리스트도 혼돈도 아닙니다.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의 행동을 따라가 보면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작동하지 못하고 확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완전히 자극에 종속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토 본인도 자신의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스스로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사토는 이런 감각을 유도하는 감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토가 나는 자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토는 정체성의 붕괴를 겪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서 한다 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신이 자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게임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토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 부여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인식할 뿐이죠. 난 지루한 걸 못 참아. 판이 커져야 재미있어. 이건 게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토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곧 그의 비극이고 사토의 캐릭터성을 완성시키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토에게 강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었고 자극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졌다 해도 그것만으로 한 개인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토가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존 성향과 전술적 지능의 결합에 있습니다. 물론 아인이라는 만화적 설정이 있기에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는 사토 개인에게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사토 특유의 독특한 발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인은 불사지만 자아의 죽음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인의 머리를 자르면 자아는 잘린 머리에 있기에 사망하게 되고 새로운 머리가 재생될 때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죠. 여기서 자아의 죽음은 본인의 죽음으로 인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인이라도 자아의 죽음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토는 자아의 죽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토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극의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자아의 죽음을 포함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흥미롭다면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떠올리지 못하는 다양하고 기이한 발상을 사토는 떠올릴 수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죽음이나 고통은 상관하지 않는 사고관이 더해져 온갖 기행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이전부터 높은 전투 효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다수의 적을 제압하며 뛰어난 판단력과 전술적 감각을 보여주기도 하죠. 따라서 아인이라는 능력은 사토의 힘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그의 사고 구조에 무한한 실험을 허용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구조를 지닌 사토가 왜 하필 냉동이라는 결말에 도달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말은 사토에게 패배도 처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토의 작동 원리를 돌이켜보면 그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선택지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설정상 사망은 무의미하며 구조상 그는 자극에 종속되어 있죠. 한마디로 게임 오버라는 버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격리, 추적, 전투와 같은 모든 대응은 오히려 사토에게 자극이 됩니다. 반면 냉동은 사토에게 그 어떤 자극도 변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토는 완전한 무자극 상태에 놓이게 되고 무력화되죠. 따라서 냉동 엔딩은 사토에게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나가이 케이에게 여지를 주고 그 결과 냉동됩니다. 그는 충분히 나가이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더 큰 자극이 눈앞에 놓였을 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토의 한계이며 그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토에게는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앞서 살펴본 세 다리 의자 이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토에게는 선천적인 기질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은 충분히 다를 여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유년기의 사토에게 그의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 설명, 행동의 결과를 연결하는 일관된 피드백, 그리고 위험 추구 성향을 제어 가능한 방향으로 돌리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는 공감 능력이 낮고 감정 표현이 적더라도 정상 범주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이 점에서 사토를 순수학, 설명 불가한 괴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해상도가 낮은 결론입니다. 사토는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가능성은 아주 이른 시점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토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자 그를 단순한 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토는 괴물이 아닙니다. 동시에 용서받아야 할 피해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결과가 가능했지만 그 가능성이 끝내 선택되지 않은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아인 속 사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해석에 조금이나마 다른 시선을 더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